오늘은 유방암과 비만의 상관관계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비만은 정말 유방암의 위험 인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비만이 유방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방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고요. 두 번째는 유방암 진단에 미치는 영향, 세 번째는 유방암 예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흐리게 보인대요. 흐리게 보이시는 분, 다른 분들도 혹시 흐리게 보이시는지 한번 답변 주시면 저희가 어, 또 좀 교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라이브 조금 이전으로 돌려보시면 조금 더 선명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잘 보이신데요. 화질이 좀 그렇다네요. 어, 화질이 왜 그럴까? 네. 아무래도 저를 보는 화질보다는 조금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화질은 다음번에 한번 신경 써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은 내용에 대해서 잘 보인다는 분들도 계시네요. 네. 화질 좋다는 분들도 계셔서 알겠습니다. 그럼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다 BMI라고 들어보셨죠? 바디 매스 인덱스. 우리의 몸이 얼마나 비만이냐 아니냐를 비교하는 그런 인덱스 지표인데 보통 25 이상을 과체중, 30 이상을 비만이라고 부릅니다. 구하는 공식은 체중을 킬로그램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178이고 지금 78kg인데 78 나누기 1.77 제곱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24점 몇으로 가까스로 과체중을 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이 과체중이라는 것이 근육이 정말 많아서 막 추성훈 이런 분들은 근육이 엄청나잖아요. 이런 분들처럼 근육이 많아서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은 사실은 과체중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25 이상이면 과체중, 30 이상이면 비만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비만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과거에는 잘 못 먹었죠. 단백질도 많이 못 먹고 우리나라는 고기가 귀해서 고기는 국을 끓여서 먹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야채 위주의 채소 위주의 식사를 했던 반면에 요즘은 워낙 음식 먹을 거리도 많아졌고 탄수화물도 많이 먹고 또 지방도 많이 먹어서 비만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을 기준으로 볼 때 남성의 46%, 여성의 27%가 비만이래요. 와, 남성이 엄청나게 비만이네요. 아마 술, 회식 이런 거 많이 해서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비만도가 상당히 높다. 25 이상으로 정의했을 때는 37%, 남성과 여성을 혼합해서 봤을 땐 37%지만 여성만 놓고 봤을 때는 약 27%의 비만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만한 여성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또 문제인 것 같고요. 비만은 가장 문제는 심장병이죠. 심장병, 뇌졸중, 그리고 당뇨병과 같은 여러 가지 대사질환의 원인인데 우리는 이제 유방암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암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쪽에 갑상선, 유방, 간, 그리고 뭐 담낭, 췌장, 대장, 뭐 여러 가지 뭐 뇌조 종양, 그다음에 여기 어디죠? 신장 등등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또 난소, 또 자궁 등등의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암이 실제로 비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만하지 않는 그런 삶은 유방암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암을 어, 대부분의 종류의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만하면 안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만이 유방암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비만과 폐경 전 유방암의 위험도, 비만과 폐경 후 유방암의 위험도로 나눠서 저희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메타 분석이라는 것은 여태까지 출판된 모든 여러 종류의 그런 논문들을 다 통틀어서 분석을 한꺼번에 한
연구를 메타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7개 연구에 대한 메타 분석을 해 봤더니 여기에는 33만 7천 명의 여성과 4,385건의 유방암이 포함되어 있대요. 그래서 BMI가 31보다 큰 여성은 BMI가 21보다 낮은 여성에 비해서 폐경전 유방암 발생이 46% 감소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좀 이상하죠? 그죠?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폐경 전에는 굉장히 비만한 여성은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오히려 줄어듭니다. 그럼 비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게 비만한 여성은 생리가 굉장히 불규칙해져요. 그 생리를 그래서 안 하게 되면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줄어드는, 마치 임신한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데 여기에는 조금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만, 이 첫 번째 슬라이드만 보고 여러분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난 지금 폐경 전 젊은 20대 30대인데 유방암 예방하기 위해서 비만해져야 되겠다, 절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답은 바로 뒤에 있습니다. 비만과 폐경 전 유방암 위험도를 봤을 때 또 다른 이제 20개 데이터 세트에 대한 메타 분석이 있는데 BMI가 증가할 동안 유방암 위험도가 8% 감소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인종에서는 비만이 폐경 전과 후 유방암의 위험도를 모두 올렸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서 결코 비만이 유방암을 예방하는 수단으로 쓰여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호르몬 수용체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유방암은 약 20% 정도 감소됐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지만 삼중 음성 유방암, 우리가 되게 무서운 유방암으로 알고 있잖아요. 삼중 음성 유방암은 무려 80%, 또 다른 연구에선 40% 정도 유방암의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경전 여성이 비만한 경우에 유방암이 오히려 예방된다, 그거는 결코 그걸 위해서 비만해질 필요는 없고 오히려 삼중음성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다는 사실을 꼭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비만은 폐경전 염증성 유방암은 일반 유방암에 비해서 훨씬 더 예후가 좋지 않은 그런 나쁜 유방암이죠. 이런 유방암의 상대 위험도는 3.6배나 증가시킨다라고 보고를 해서 다시 말하지만 폐경전 비만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유방암의 위험을 상당히 올리고 있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폐경 전 여성은 이런 방금과 같은 그런 결과를 보이는데 폐경 후 여성의 경우에는 유방암 위험도가 어떤가라는 그런 연구를 또 했죠. 밀리언 워먼 스터디, 100만 명이 넘는 120만 명의 여성들을 추적 관찰했는데 비만인 경우에 폐경 후 유방암의 발생 위험은 30%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34개의 연구에 대한 메타 분석에서는 5kg 증가할 때마다 BMI가 5kg per 제곱미터 5 증가할 때마다 유방암 위험도가 10% 증가했다는 것이죠. 20인 여성에 비해서 25가 더 10%, 30이면 20% 이상 증가했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서 비만은 유방암의 위험 인자이기도 하지만 조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살이 찌면 찔수록, 비만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 위험이 더 위험해진다는 사실은 여러분들 꼭 숙지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폐경 후 여성의 비만에 대한 영향은 어떨까요? 유방암,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유방암과 음성인 유방암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메타 분석에서 보면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유방암은 폐경 후 유방암의 윈도를 39%, 40% 정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비만이. 또 호르몬 수용체 음성인 유방암은 삼중음성 유방암을 포함한 2개 메타 연구에서는 특별한 의미가 없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만 이후에 호르몬 수용체 음성 유방암은 또 여기서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나왔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폐경 후 여성의 비만은 주로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유방암과 관련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폐경 전 여성의 비만은 삼중 음성 유방암과 더 관련이 많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폐경 후 염증성 유방암과 관련도를 보면은 비만한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서 3 배에서 5배 정도 염증성 유방암의 위험도가 높다라고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비만한 여성은 염증성 유방암 또한 폐경 후에도 증가한다고 볼 수 있죠. 이거는 저희가 그 폐경 전 여성에서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염증성 유방암, 굉장히 무서운 예후가 나쁜 유방암의 빈도가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비만은 폐경 전 호르몬 수용체 음성 유방암의 위험도를 40에서 80% 정도 올리고, 폐경 후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의 위험도를 40% 정도 올리고, 또 폐경 전후의 염증성 유방암의 위험도를 3배에서 5배 정도 올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 비만은 폐경 전후 유방암의 위험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절대 비만하지 않는 것이 이득이라는 사실을 꼭 머릿속에 넣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체중을 좀 빼면 유방암의 위험이 좀 감소하느냐, 이런 거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씨 뭐 난 어차피 뚱뚱한데, 뚱뚱하면 뭐 이미 결정된 건데 혹시 뭐 이것 때문에 살을 빼야 돼? 라고 고민할 수가 있는데, 또 이런 연구가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잠깐 나왔던 Nurses Health Study,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 연구를 보면 성인기 체중 변화와 유방암과의 관련성을 평가했는데, 18세 이후에 25kg가 증가를 했으면, 엄청나게 찐 거죠. 25kg가 증가하면 유방암의 위험도는 45%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무섭네요. 특히 폐경 후에는 체중이 10kg 증가할 때마다 18%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유방암의 위험이. 거꾸로 폐경 후 체중이 10kg 이상 감소하고 호르몬을 따로 처방을 받지 않는다면 유방암의 위험은 43% 감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을 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살을 빼면 유방암의 위험이 실제로 감소한다는 거죠. 특히 폐경 후 여성은 절대 살찌면 안 되는 이유가, 폐경 후 여성은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이 증가하고 또 살을 뺐을 때 유방암 위험이 감소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발 체중 감량에 모든 것을 걸도록 해주십시오. 영양제, 건강 보조식품, 무슨 버섯, 무슨 가루, 이런 걸로 절대 우리 유방암이 치료되거나 예방되지 않습니다.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은 체중을 빼는 거, 그거 한 가지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제발 계속 강의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끔 저희가 이제 지방을 좀 제한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지방을 그 자체를 빼는 것이 얼마나 유방암에 관련도가 있느냐라는 WHI 스타디라고,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코호트 연구인데, 식이중재군, 지방 섭취를 에너지의 20%로 줄이고 곡물 섭취를 늘리는 것으로 목표한 이런 중재군과 식이 일반군으로 나누어서 두 그룹을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방을 좀 더 적게 먹는 착하게 사는 사람과 그냥 일반적인 식사를 하는 그룹을 나누어서 보았더니 16년이나 추적 관찰을 했대요. 식이중재군에서는 체중이 모두 감소했다. 좀 오타가 있습니다. 체중이 감소했다는 그런 뜻이고, 근데 식이중재군의 유방암 이후 사망률이 18%나 감소했대요. 와, 어마어마한 거네요. 그죠? 지방을 조금 적게 먹으면 살이 빠졌고, 그리고 살이 빠진 사람들 중에 실제로 유방암이 걸렸더라도 사망률이 식이중재를 하지 않은 지방을 마음껏 먹은 사람에 비해서 사망률이 거의 20%나 감소했다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을 좀 적게 드시고 또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살찌지 마시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유방암의 위험에 관한 문제예요. 그죠? 우리가 유방암에 걸렸을 때 유방암의 뭐 예후나 이런 거를 보는 것이 아니고, 비만한 여성이 얼마나 유방암에 걸리느냐에 대한 그런 질문인데, 뭐 간단하죠. 비만하면 유방암에 더 많이 걸린다. 그리고 살 빼면 유방암에 덜 걸린다.
심지어 유방암에 걸려도 더 오래 산다. 이런 결과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비만이 유방암 진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와, 그림이 너무 적나라하네요. 가설은 이렇습니다. 비만할수록 유방의 지방 볼륨이 증가해서 작은 종양의 촉지가 어렵다. 충분히 이런 가설 세울 수 있죠. 우리가 살이 찌면 가슴도 부풀잖아요. 그럼 가슴이 부풀면 부풀수록 우리가 솜을 대고 만지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유방암을 진단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가설을 세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가설이고요. 그럼 BMI와 유방암 병기와의 연관성을 봤을 때 가설은 BMI가 올라갈수록 유방암 병기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실제로 그랬어요. 야, 이런 또 연구가 있습니다. 볼티모어 지역을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 BMI가 올라갈수록 27 이하와 27 이상을 봤을 때 2기 이상의 유방암이 2배 이상 많았다. 50세 이상에서는 1.3배 많았다. 뭐 그런 결과입니다. 무섭죠? 비만한 여성이 유방암도 늦게 진단된다는 건, 늦게 진단된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만져지지 않아서 늦게 진단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지만 비만한 여성이 50세 이전에 폐경기 전 여성의 경우에는 주로 3중 음성 유방암이 많고 그 다음에 50세 이상의 여성은 주로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이 많기 때문에 아마 3중 음성 유방암이 더 빨리 자라고 호르몬 수용체 유방암이 조금 덜 빨리 자라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결과가 왔을 수도 있다라는 또 그런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어쨌든 BMI가 높을수록 진단 시 병기는 더 높은 것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뚱뚱한 사람이 더 유방암이 진행돼서 발견이 되기 때문에 비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연구가 있었는데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유방암, 제가 12년 동안 근무하던 사랑하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4,510명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실제로 BMI가 실제로 유방암의 병기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이용웅 선생이 글을 쓰셨고 강은영 교수가 또 함께했고 또 김은규 교수가 함께한 따끈따끈한 연구 결과입니다. 폐경전 여성에서 강한 연관성을 보임. 무슨 말인가요? 폐경전 여성이 BMI가 높을수록 병기가 높다. 폐경전 여성이 3중 음성이 많기 때문에 BMI가 높을수록 더 빨리 자라고 병기가 당연히 높을 것이다 라는 그런 연구 결과와 거의 동일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폐경전 여성 절대로 비만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물론 폐경 후 여성 비만도 역시 유방암의 위험도 증가시키고 또 병기도 올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홀쭉하게 살아갑시다. 역시 이 연구는 똑같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예후입니다. 여러분들 예후와 관련된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면 비만한 여성의 예후가 나쁠까요? 다시 말해서 비만한 여성이 혹시 더 일찍 돌아가시게 되는 건 아닐까요? 이런 가설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보면 덴마크에서 19,000명 정도의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10년 재발 추적, 30년 사망 추적을 한 이런 연구가 있었는데 BMI가 30 이상인 여성은 25 미만인 여성에 비해서 10년 후 원격 전이의 위험도가 46% 증가한다. 와,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160cm 우리 선생님 계산 좀 해주실래요? 160cm의 키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 BMI가 30이 되려면 몸무게가 얼마여야 되는지 한번 계산 좀 부탁드려요.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원격 전이 위험도가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비만하면은 뭐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혹은 다른 대사 질환이 증가해서 오래 살지 못한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비만한 여성이 원격 전이 다른 데 전이 될 위험이 훨씬 높다라는 거죠. 46%나. 그래서 결국 살찌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국소 재발은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소 재발은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죠.
중요한 건 원격 전이인데 원격 전이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부분이고 10년 원격 전이 위험도 16%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결과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사망률에 관한 것인데 NEJM,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이라고 어마어마하게 임팩트 팩터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논문인데 이 논문에 발표된 바에 따르면 2003년도에 발표된 바에 따르면 미국 암학회에서 캔서 프리벤션 암 예방 연구에 무려 49만 5천 명, 49만 5천 명의 여성이 참여를 했는데 BMI가 40 이상인 여성은 그 이하인 여성에 비해서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2배 이상 증가된다고 했습니다. 야, 정말 살 빼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60cm 여성의 몸무게가 77kg 이상 되면은 BMI가 30 이상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재발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유방암에 의한 사망률이 증가됐다라는 또 다른 메타 분석이 있어요. 이건 뭐 끝없이 나옵니다. 끝없이 나와. 정말 지겨울 정도로 비만하면 사망률도 증가하고 재발도 잘하고 전이도 많이 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BMI 비만군과 정상군을 나눴을 때 폐경전 유방암 사망률 75% 증가, 폐경 후 유방암 사망률 34% 증가. 야,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과체중군과 정상군으로 나눴을 때도 과체중군의 전체 사망률은 7% 증가, 유방암 관련 사망률은 11% 증가. 그러니까 비만이 아닌 과체중만 되더라도 사망률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좋은 날씬하게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유방암 진단 후에 대부분의 환자들이 치료 중에 체중이 증가합니다. 그 이유는 항암 치료를 받은 폐경전 여성과 진단 전 과체중인 여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이유가 아니라 체중 증가는 그러니까 폐경 전에 항암 치료를 받은 여성 그리고 진단 전에 과체중인 여성이 체중이 훨씬 더 많이 뿰다고 해요. 그러면 진단 전이 아니라 진단 후에 체중 증가, 항암 치료를 받다가 체중이 증가하는 것은 예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또 재밌는 연구죠. 근데 20개의 스터디를 연구했더니 체중이 5% 이상 증가한 군은 유지군에 비해서 전체 사망률이 12% 증가. 아까 제가 어떤 분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2kg 정도 늘었는데 빨리 돌아가시게 되나요? 어떻게 보면 재발을 더 많이 하나요? 사망률이 감소하나?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고 10% 이상 증가했을 때 사망률이 23%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 이상 증가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고 내가 원래 적정 체중인 50kg 정도였다면 55kg 이상은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방암이 진단된 이후에도 체중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사망률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비만은 진단 시 비만, 원래 비만이었던 환자는 재발, 원격 전이 및 사망 위험을 35에서 40% 증가시킨다. 그리고 진단 시 과체중, 비만이 아니라 과체중도 25 이상인 과체중도 예후가 나쁜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단 후에 체중이 증가하는 것 역시 사망 위험을 완만하게 증가시키기 때문에 저희가 꼭 적정 체중을 유지하도록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유방암 예후에는 진단 시 BMI가 진단 후 체중 증감보다도 관련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는데 물론 진단 후에 체중이 증가하는 것도 또 좋지는 않지만 평상시에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있으신 분들이 평상시 체중이 비만이나 과체중이셨던 분보다 더 예후가 좋다라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 건강하신 분들은 건강하기 위해서 체중을 유지하시고 또 유방암에 걸리신 분들은 또 역시 오래 살기 위해서는 비만하시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만과 유방암 예후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생물학적 메커니즘들이 있는데 뭐 인슐린, 포도당, 렙틴, 뭐 아디포카인, 또 죽어가는 지방 세포 주변의 염증 이런 것들이 실제로 관련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비만과 나쁜 예후는 모두 다 연관이 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운동합시다. 이 한마디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